그런 예들을 한번 또 좀 더 보시죠. 모알갑 한번 보시죠.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아파트도 4억 5천, 4억 6천, 뭐 5억 사이 거래됐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온 게 6억에 나오네요. 84 6억. 자, 저점에서 이거 역시 1억이 올랐죠. 1억 이상 올랐죠. 자, 1억 이상 올리니까 못 쫓아오는 거죠. 자, 매물이 못 쫓아오는 겁니다. 자, 100일짜리가 7억 6천. 자, 이런 것도 뭐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이건 1억 한 5천 이상 오른 것 같네요. 호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실거주장인데 실거주자들이 쫓아가기에는 이제 상승의 속도도 빨랐고 상승의 폭도 컸다. 단 2달 동안에 거의 1억이 올랐는데 7천에서 한 1억 정도 올라온 가격에 호가들이 나온다.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종시장은 매수세가 끊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열될 때 12, 16이 나왔는데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나왔는데 자, 직접적으로 세종에 와닿는 대책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9억에서 10억 이상 대출 규제, LTV 20% 규제, 그리고 15억 이상 대출 규제, 전면 대출 규제인데 뭐 세종에 15억 넘는 주택이라는 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펜트하우스 15억 넘어도 그런 뭐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 사실 분들은 현금 주고 충분히 사실 수 있고 그런 12, 16의 대출 규제의 어떤 그 핀셋 규제에 맞는 특별한 그 억제책은 없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역시 세종도 삼중 규제가 묶여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매수 심리를 다 죽여놨다는 거죠. 매수 심리를. 그 매수 심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가격을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가격에도 추격 매수해야지 딱 그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매수를 시장을 이제 관망해보자. 뭐 서울에 강남도 뭐 4억 5억씩 폭락을 하고 있는데 뭐 여기라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의 그 심리로 볼 때는 저라도 일단 매수를 멈추겠죠. 자, 그래서 이제 관망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매수 심리를 죽여놨다. 세종시도 역시 그런 면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호가를 더 확 올려서 나왔다는 거죠. 자, 이제 바로 이제 그렇게 호가를 내놓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에는 그 투자자가 들고 있는 물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거죠. 뭐 신문에 나왔지만 1가구 2주택이 20%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3주택도 많겠고 4주택도 많을 겁니다. 초기 자체에 실입주자가 없는 세종 행복도시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서 제가 봐도 그 세종시 카페는 너무 그 부동산 얘기가 어떤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관해서 어떤 그 도시의 질적 발전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돼야 되는데 투기꾼들이 다 그냥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기꾼들. 그래가지고 뭐 집값을 펌프질하는 글들이나 올리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 분들이 뭘 가지고 장난을 치겠습니까? 뭘 가지고 펌프질을 하겠습니까? 바로 세종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펌프질하는 겁니다. 세종의 발전 가능성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전데 그 사람들이 요즘 그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딱 그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세종은 실수요장입니다. 실수요장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예를 들어 그 ITX 들어선다고 해서 또 그것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호재가 나오지 않았느냐. 자, 그거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직전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15년에서 20년 뒤의 얘기다. 그리고 만들어도 그 경제적 가치 때문에 과연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도 과연 타겠느냐.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내려오겠느냐. 저는 안 내려온다고 봅니다. 20년 뒤에는 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 지금 새마루의 속도를 가지고 20년 뒤에 많은 그 인구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참 그거 그냥 총선용 떡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호재들이 나오면 그걸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전에 파리 대책,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2017년 대선이 끝나고 뭐 행자부가 내려오고 과기부가 내려온다고 해서 집값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매물이 호가 빡 올라가고 매물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투기지고 조정직으로 맞은 거죠. 그러면서 거래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 채를 가진 투자자들이 많다. 투기 세력들이 많다. 자, 그런 사람들이 카페에서 그런 붐업하는, 그런 펌프질하는 글들이 많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많이 펌프질한다. 그러다 보니까 호가, 그 정상적인 호가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단기간에 1억이 올랐는데 거기서 또 호가를 또 1억을 올려서 낸다. 아, 그거 따라갈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절대 현재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먼 미래, 어느 시기에는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가격은 쫓아갈 수가 없는 가격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을 그 매수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격을 조정을 좀 하셔야 되겠죠.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런 높은 가격에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살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자,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세종시장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리고 자, 요즘 세종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그 가격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자,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긍정적인 요소가 있냐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세종의 이제 긍정적인 면을 한번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첫째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실거주장에 의해서 실거주들이 많이 샀습니다. 세종의 집을. 자, 그건 뭐냐면 이제, 세종이 바깥에 있는 투기꾼들, 이제 그 투기꾼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집을 사놓고서 또 실수요자들, 현지인들한테 또 팔다 보면 현지인들이 비싸게 샀다 보면 또 여러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데가 지금 대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이 그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다 올려놓은 가격들을 지금 실수요가 다 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사다 보면 대출이 많이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어떤 소비가 유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전의 경제도 죽을 수 있고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세종은 실수요들이 대부분 샀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투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가 매수를 조금 하고 있다. 그 아름동이나 뭐 그런 동, 그 가격이 저렴한데 한설동이나 뭐 그런 동. 아직도 저렴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로 쪽으로 들고 있다. 뭐 그런 쪽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집을 샀다. 자, 그건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무엇이 또 좋아지냐면, 자, 그리고 최근에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 거주자들의 어떤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죠. 거주자들의 어떤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거죠. 자,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도시가 질적 시장이 되고, 그리고 질적으로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상권의 수준, 자, 그런 게 올라가려면 이 거주자들의 어떤 소득 수준, 뭐 그런 것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전세 가격이 쌀 때는 이제 그 전세 가격이 싸다 보니까 소비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이제 전세 가격이 높으면 또 높은 수준의 또 어떤 경제력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다 보면 또 그 어떤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또 실수요자들, 자기 집을, 전세 살다가 자기 집을 사니까 어떤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세종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게끔 되겠죠. 그러다 보면 도시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종의 세대 교체, 어떤 거주자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자, 그런 거주자의 교체가 실수요장이 계속 길어지다 보면 질적으로 우수한 그 도시가 될 수 있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세종이라는 데가 교육 환경이 좋으니까 학군이 좋아지는 지역이 되고 그렇게 발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세종은 어떤 그 투기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투기 세력들이 집들을 다 팔고 나가고 실거주자들로 다 이렇게 메꿔지면서 도시가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완전한 사견인데 대전 분들은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사견이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아직도 이제 그 부동산 강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사견이 있으니까. 세종은 대전을 이기기가 어렵다. 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규모로 보면 그렇죠. 여기 34만의 도시고, 저긴 150만의 도시고,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여기 백화점도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대전은 뭐 계속 뭐 현대 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들어오고 신세계 백화점인가요? 그거 들어오고 계속 도시가 또 그런 상권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상권도 좋고. 자, 그렇게 그런 규모로 볼 때, 경제 규모로 볼 때 어렵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대전으로 다 또 리턴을도 할 수 있고 대전의 집값이 더 역전할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대전의 집값이 높았다가 그 다음에 세종의 집값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세종의 집값이 올라가고 대전의 집값이 떨어졌었죠. 자, 그러다가 또 대전의 집값이 올라갔죠. 그러다가 요번에 세종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아마도 평당가, 뭐 최고가로 봐도 평균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평당가로 보면 세종이 지금은 가격이 우위에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전 사람들은, 대전 전문가들이나 대전 분들은 대전이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재개발도 되고 새 아파트가 들었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틀립니다. 왜냐면 그거는 대전과 세종을 한 몸으로 보는 거죠.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주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뭐 10사람 중에 6사람은 대전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세종에 살다가 또 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죠. 근데 도시가 지금 이 도시도 역시 30만에서 80만으로 가는 도시니까 뭐 80만에서 100만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80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도시니까 80만이 가는 그 과정에서 대전이 세종을 역전한 거는 바로 이 직전, 세종이 집값이 폭등하기 바로 직전, 그게 아마 유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이 세종을 역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세종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세종의 공무원들이 내려오는 사람들이 대전이 좋아서 대전 가서 살지는 않겠죠.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별로.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직주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여기서 서울 가는 길도 대전보다 빠르고, 자, 그리고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세종에 왔는데 대전 가서 살라고는 않겠죠. 세종에 살든지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든지. 자, 대전은 대전이고 세종은 세종인 겁니다. 그게 시간이 갈수록 세종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늘어날 겁니다. 아마 그런 현상이. 세종의 전국에서 계속 세종으로 들어오니까 자, 그런 인구들로 채워질 것이고 일부는 대전으로 가겠죠. 한꺼번에 빠져나가진 않겠죠. 그러면서 일부는 대전으로 갈 것이다. 뭐 다른 환경 때문에. 자, 그러면 대전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 또 메꿔지겠죠. 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대전과 세종은 별개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전과 세종을 전문가들은 동등하게 본다는 거죠. 같은 도시니까, 옆에 도시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대전이 더 어떤 규모의 경제가 크니까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중에 더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저는 그런 시각에는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세종은 세종이고 대전은 대전인데 세종은 지금 30만에서 80만으로 가는 어떤 쭉 뻗어가는 도시고 대전은 인구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몇만이라도 감소하는 도시라는 거죠. 자, 그런 시각으로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전이 세종을 집값을 역전했던 것은 바로 직전, 이 세종이 폭등하기 전 그 직전이었다. 앞으로 대전이 세종을 집값을 평균가로 역전하기는 아마도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세종에 들어오는 인구와 대전에서 그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과는 어떤 지역이 틀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성격 자체가. 세종은 말 그대로 애초부터 질적인 시장입니다. 여기는 질적인 시장입니다. 한 가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뚜렷한 목표를. 아이들의 교육을 본다든지, 그리고 광역도시에서 잘 보이진 않는데 세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집값의 어떤 메인 포인트가 바로 뷰입니다. 뷰. 그것도 금강뷰 아닙니까? 금강뷰. 그러니까 금강뷰가 나오는 게 44 기준으로, 44평 기준으로 11억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호리홀 신동아 4차 호리홀 3단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라고 하는데 매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금강뷰 뭐 여기 뭐 10억도 부르고 뭐 뷰에 대한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건 그 뷰에 대한 가치라는 건 뭡니까? 그 우리가 한강뷰, 서울에서 큰 도시에서 보던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근데 대전에서 예를 들어서 갑천 뷰가 나온다, 뭐 유동천 뷰가 나와서 집값이 비싸다,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상권을 중요시하게 보는 거죠. 상권을. 나중에 제가 이제 대전과 세종은 기회가 있으면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 대전과 세종은 별개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폭등을 했다. 자, 폭등을 했는데 그 폭등한 가격에서 전체적으로 1억 이상, 뭐 작게는 7천, 1억 이상 또 높은 호가의 가격이 나온다. 자, 그것은 그렇게 호가에 내는 것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그런 자신감에 대해서 매도자들이 그런 가격을 반영해서 미래 가치에 대한 매도 효과로 내보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종은 실수요 시장이다. 자, 실수요 시장인데 그동안 바닥에서 한 1억 올라온 가격도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 현재로서는.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높은 호가를 나오니까 매수세가 끊어졌다. 매수세가 끊어졌다. 자, 그리고 12, 16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유축을 줬다. 심리적으로 유축을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서로 매도와 매수의 가격의 갭을 좁혀지는 기간이 될 것이다. 자, 그 좁혀지는 가격이 계속 벌어지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고, 그 가격이 좁혀지면 조정 기간은 또 짧아질 것이고, 좀 그렇게 봅니다. 뭐 단순하게 어떤 시장의 어떤 그런 예측한다기보다는 지금은 매수와 매도의 균형각을 맞춰야 되는데, 서로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 매도하시는 분들은 호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따라갈 수 없는 가격이 되어버리고, 자,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시장으로 당분간 세종의 시장, 세종 아파트의 시장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